뉴욕시 의회가 조란맘다니 뉴욕시장의 재산세 인상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의 난민 유입이 줄고 있으나 조란맘다니 뉴욕시장은 난민들을 위해 12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 지출할 계획입니다. 뉴욕시의 노숙자 텐트 철거 정책을 폐지했던 맘다니 뉴욕시장이 이를 번복하고 오늘부터 노숙자 텐트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16세 소년이 퀸즈보로 브릿지에서 SNS 업로드용 스턴트 영상을 촬영하던 중 50피트 아래로 추락해 구조됐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조란맘다니 뉴욕시장이 54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재산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뉴욕시 의회가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맘다니 시장이 지난 17일 임시 예산안을 발표하자 줄리 맨인 뉴욕시 의회 의장은 곧바로 성명을 통해 이미 높은 생활비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재산세 인상과 적립기금 사용은 고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소규모 건물주와 지역 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퀸즈보로장인 도노반 리처드는 이미 생계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노년층을 생각해야 한다며 사실상 논의 불가 입장을 밝혔고 시민예산위원회의 앤드루 레인 위원장도 세금 인상이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재산세 인상이 반드시 필요한지 확신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새로운 회계연도가 오는 7월에 시작되는 만큼 향후 수개월간 시의회와의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산세가 9.5% 인상될 경우 300만 가구 이상의 주택과 10만 채 이상의 상업용 건물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시민예산위원회는 일반 주택 소유주가 연간 약 700달러를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건물주들은 재산세가 인상되면 이는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논쟁은 재정 적자 해소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그리고 재산세 인상 위협이 주 의원들에게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 재검토를 압박할지 여부를 두고 뉴욕시 정부와 주정부 간의 중대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난민 유입이 줄고 있으나 조란맘다니 뉴욕시장은 난민들을 위해 12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 지출할 계획입니다. 맘다니 시장이 지난 17일 발표한 2027년 임시 예산안에는 난민들을 위해 12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출이 포함됐습니다. 맘다니 시장의 임시 예산안 메모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월 뉴욕시의 보호를 받고 있는 난민은 68,660명으로 집계됐으나 올해 들어 난민자 수는 3813명으로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5년간 난민 문제로 1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게 될 전망입니다. 난민 예산의 상당 부분은 쉘터에 지출됐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난민 쉘터를 모두 폐쇄시킬 계획입니다. 올해 2월 기준 뉴욕시는 단 한 개의 난민 쉘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2024 회계연도에 난민 지원에 무려 37억 5천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2023년부터 2025 회계연도까지는 81억 1천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오는 6월 30일에 종료되는 2026 회계연도에는 약 14억 7천만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총 지출액은 누적 92억 달러에 달합니다. 맘다니 시장은 2028년과 2029년 회계연도의 지출액을 5억 달러로 줄일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의 노숙자 텐트 철거 정책을 폐지했던 조란맘다니 뉴욕시장이 이를 번복하고 오늘부터 노숙자 텐트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맘다니 뉴욕시장은 최근 뉴욕시에 불어닥친 역대급 한파로 인해 20여 명의 뉴요커들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자 노숙자 텐트 철거 정책을 부활시켰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욕시 홈리스국은 이르면 18일부터 노숙자들을 쉘터에 입소시킬 예정입니다. 노숙자 지원 담당자들은 다음 주 내내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해 노숙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 임시 거처를 철거할 예정이라고 소식통들은 덧붙였습니다.
이는 에릭 아담스 전 뉴욕시장 재임 시절과 유사한 방식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노숙자 텐트 철거 현장에는 뉴욕시경과 위생국 직원들이 함께 동행할 방침입니다. 올해 들어 뉴욕시 5개 보로에서 노숙자 텐트촌 관련 민원이 3,30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특히 한파로 2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뉴욕시의회는 청문회를 개최하고 노숙자에 대한 비자발적 강제 쉘터 입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줄리 매닌 시의장과 시의원들은 한파 사망자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노숙자 지원 부족, 쉘터 수용 능력 부족, 정신건강 서비스 부족 등이 결국 너무 많은 사상자 발생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하며 시정부의 대응 부족을 질타했습니다. 맘다니 행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예산안에 노숙자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사 60명 추가 채용 계획이 포함됐다며 이번 정책 번복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맘다니 시장은 작년 12월부터 노숙자 텐트촌 철거 정책을 철회할 것이라고 공약했고 취임하자마자 이를 지시했으나 텐트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16세 소년이 퀸즈보로 브릿지에서 SNS 업로드용 스턴트 영상을 촬영하던 중 50피트 아래로 추락해 구조됐습니다. 16일 밤 9시 16세 소년이 틱톡 챌린지를 찍으려 다리를 기어오르다 추락해 뉴욕 소방서와 뉴욕시경 수십 명이 투입된 구조작전을 통해 구출됐습니다. 이번 구출작전엔 구조대원 75명과 헬리콥터, 경찰 보트 등이 투입됐습니다. 뉴욕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작전은 밀폐 공간 구조 작업으로 매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막대한 인력이 투입되는 집약적인 작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년은 다리 교각 기둥 중 한 곳에서 구조됐으며 즉시 웨일 코넬 의료센터로 이송돼 상태는 심각하지만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뉴욕시를 덮친 한파의 영향으로 뉴욕시 지하철 내 주요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올해 첫 5주 동안 지하철 내에서 보고된 주요 범죄는 17% 증가했습니다. 2026년 첫 5주 동안 폭행과 절도 등을 포함한 지하철 내 주요 범죄 사건은 246건으로 전년 동기 210건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지하철 내 주요 범죄는 팬데믹 기간인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폭행 범죄는 관련 데이터를 기록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러한 범죄 급증이 한파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로 피신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뿐 아니라 시민권 및 영주권자 등 합법 이민자들과 전문직 취업 비자에 대한 족쇄를 조이고 있는 가운데 H-1B 직원을 고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대폭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프로젝트 파이어월이라는 이름의 H-1B 비자 프로그램 단속 강화 조치가 개시됐습니다. 기업이 숙련된 미국인 근로자 고용을 우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용주 대상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민 변호사 업계에서는 앞으로 H-1B 비자를 통해 직원을 고용한 기업 대상으로 사전 통보 없는 무작위 현장 실사를 더 자주 받게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사는 기업이 H-1B 청원서와 노동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실제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합니다. 특히 직무 내용과 임금 수준, 근무지 주소, 실제 고용 여부 등이 중점 조사 대상입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프로젝트 파이어월에는 장관 직권으로 고용주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새로운 방식이 포함됐습니다. 전통적으로 노동부는 근로자가 불만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해왔으나 새 조치에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어도 고용주가 H-1B 비자 프로그램 관련법을 어겼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노동부 장관이 단속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단속을 위해 노동부는 연방법무부와 이민서비스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 등 다른 연방기관들과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의 학비 지원 프로그램인 탭이 물가와 등록금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지원 효과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의 대표적인 니드 베이스 장학금 제도인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 탭이 지난 20년 가까이 물가 상승과 대학 등록금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부 탭 수혜자는 21% 감소해 약 7만 7천 명 줄었으며 특히 2년제 대학은 45%, 사립대는 40%,
최저 소득층 가정은 38% 감소하는 등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008년 이후 평균 장학금은 21% 증가해 2,643달러 수준에 머물렀지만 같은 기간 물가는 44% 상승했으며 뉴욕 주립대와 뉴욕시립대 등록금은 이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인상됐습니다. 2025에서 2026학년도 기준 최대 연간 탭 지원금은 5,665달러지만 이 혜택은 연소득 7,000달러 이하 가정에만 적용됩니다. 해당 소득 기준은 30년 동안 변하지 않았으며 최대 지원금을 받는 학생 수 또한 2008에서 2009학년도 이후 38% 감소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비롯해 고위급 전용 수송기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에 맞춰 금색과 빨강, 흰색, 남색 등 성조기 색깔로 도색될 예정입니다. 미 공군은 지난 17일 에어포스원으로 개종 중인 보잉 항공기 2대와 지난해 카타르 정부가 기증한 또 다른 보잉 747 항공기 한 대에 이러한 디자인의 도색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부통령, 정부 강요, 국회의원들이 탑승하는 보잉 757-200 항공기 4대에도 동일한 도색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어포스원은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부터 하늘색과 흰색이 섞인 외관을 유지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집권 때도 금색과 성조기 색깔로 에어포스원을 꾸며야 한다며 이를 추진했으나 그의 개인 전용기 외부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이후 취임한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폐기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제안이 추가적인 설계와 비용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기 취임식 무도회장에 금색과 성조기 색깔로 꾸며진 에어포스원 디자인 모형이 올려진 케이크를 선보였고 자신의 집무실에 같은 디자인의 에어포스원 모형을 놓는 등 재도색 의지를 꾸준히 노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의 첫 사업으로 텍사스 석유 가스 등 3개 사업 투자에 공식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오늘 나는 텍사스주의 석유 및 가스, 오하이오주의 발전, 그리고 조지아주의 핵심 광물이라는 전략적 분야에서 3가지 엄청난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일본과의 대규모 무역협정이 방금 발효됐다면서 일본은 이제 공식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 달러 약속에 따른 첫 번째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이 총 360억 달러 규모의 3개 프로젝트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일본 소프트뱅크 자회사 SB에너지가 운영할 예정인 오하이오주 포츠머스 인근 천연가스 발전소는 총 330억 달러 규모로 발전 용량은 9.2기가와트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 천연가스 발전 시설이 될 예정입니다. 이 시설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습니다. 또 일본은 텍사스 브라조리아 카운티 연안에 건설되는 21억 달러 규모의 심해 원유 수출 터미널 텍사스 걸프링크 프로젝트에도 투자합니다. 이 시설은 완공 시 연간 200억에서 3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원유 수출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조지아주에는 약 6억 달러 규모의 산업용 합성 다이아몬드 입자 생산 시설이 건설됩니다. 다이아몬드 입자는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산업의 필수적인 핵심 소재로 이 시설은 현재 중국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이 이끌어온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해 4분기 아마존과 애플 지분을 대거 팔고 뉴욕타임스에 새롭게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크셔는 지난 17일 연방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 4분기 보유 주식 현황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아마존 1천만 주 중 77%를 매각해 약 230만 주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애플의 지분도 4% 매각해 약 2억 2,800만 주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특히 버크셔가 이번 투자에서 뉴욕타임스 주식 507만 주를 사들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버크셔가 보유한 뉴욕타임스 주식 가치는 3억 5,170만 달러로 신고됐습니다. 뉴욕타임스 주식 매입은 그가 지난 2020년 보유 신문사 31곳을 미국 출판사, 리 엔터프라이즈에 모두 매각한 후 처음으로 단행한 신문업계 투자입니다. 버핏은 10대 시절 신문 배달부로 일했고 자신을 신문 중독자라고 칭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표명해왔습니다. 신문업계 매각을 꺼려왔던 그는
지난 2018년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등 대형 신문만이 인쇄판 부수와 광고 수익 감소를 상쇄할 강력한 디지털 모델을 가지고 있다며 이들은 생존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번 결정들이 버핏의 지휘하에 이루어졌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융시장에서는 버크셔가 신규 투자를 공개할 때마다 이를 버핏이 인증하는 종목으로 여겼고 이에 따른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로이터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실제 버크셔가 뉴욕타임스 주식을 매입했다고 공개하자마자 이날 뉴욕타임스 주가는 장외 거래에서 4% 상승한 76.9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말띠해를 맞아 뱅크 오브 오프가 붉은 말의 행운을 드립니다.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콜로라도 오로라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남성이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혐의로 체포돼 구금 21일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으며 보호관찰 감독비 3,000달러 납부를 명령받았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양국은 17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주재 오만 대사관 관저에서 진행된 핵협상에서 합의 도출을 시도했습니다. 애플이 올해 보험자사 팟캐스트 앱에 통합 영상 기능을 추가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애플은 앞으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과 함께 팟캐스트 시장에서 경쟁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호텔 체인 하얏트의 토머스 프리츠커 회장이 제프리 앱스틴과의 관계가 담긴 문건 공개 이후 회장직에서 은퇴합니다.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금리가 하향 흐름을 지속함에 따라 주택거래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1월 주택 매매 건수는 전월 대비 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명 유튜버 로건 폴이 소유한 피카츄 일러스트레이터 포켓몬 카드가 지난 16일 온라인 경매에서 트레이딩 카드 역대 경매 판매 가격 최고가를 경신하며 1,649만 2천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지난해 뉴스 송출을 중단했던 자유아시아 방송이 대중국 방송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영화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주연 배우 샤이아 라보프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마디그라 축제 도중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2도, 최저 기온은 3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5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35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2월 28일) 토요일 낮 12시 2026년 코리안 설날 퍼레이드가 블러싱 한복판에서 펼쳐집니다. 12시 30분 156가 H마트 앞에서 모여 바오로 정화상 천주교회까지 이어지는 신명나는 퍼레이드. 행진이 끝난 이후엔 따뜻한 도시락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국의 멋으로 오감이 즐거워지는 축제 2월 28일 토요일 12시 꼭 참여하세요. 뉴욕시 행정서비스국이 2월 20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공무원 채용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슬러신 국립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월 18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